오늘이 마치며 윤석열 후보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1년 전에는요, 징계를 먹었다고 그래요. 징계. 추미애가 그 유명한 정직 2개월짜리 징계 결정을 내리고 바로 12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뭐라 그럴까요? 예,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결재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져가서 재가까지 받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생일은 말이죠. 여의도에서 마침 이 청년 이 대변인 공모 면접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지지자들이 말이죠, 한테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깜짝 선물이 뭔가 뭐겠어요? 생일하니까 이제 뭐 케이크하고요, 꽃다발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이 꽃갈 모자라고 그러나요? 이 꽃갈 모자를 받아가지고 이 꽃갈 모자까지 지지자들이 쓰여주면서 이렇게 한바탕 웃음거리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런 지금 일화가 보도되고 있어요. 이렇게 웃음이 튀어나온 것은 작년에 생일날 내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작년 환갑날 이 얘기를 하면서 웃음이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 징계가 바로 오늘날 윤석열 후보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90일도 안 남았어요. 내년 3월 9일. 그래서 윤석열 후보 그 결기로 그야말로 이 청와대와 추미애의 압박을 견뎌낸 결기로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우리 전욱현 안보정론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윤석열 후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이기는 게 뭐 1%라도 이기면 중요하지만은 이 여권의 이 고질병, 프레임 전쟁,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비판하는 거, 거짓을 진실처럼 왜곡하는 이 능수능란한 기술자들이 여권에 지금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싸워서는 안 되고 51%로 이겨야 된다. 절대적 다수로 이겨야 된다. 압도적 다수. 그래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가 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재 윤석열 선대위에서 국가안보지원 단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이 외교정책 총괄본부에서 열심히 이 공약을 다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 지원, 그리고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 해 주시라 믿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면 민주당은 이 가짜뉴스 양산 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다행스럽게 말이죠, 이 월간 조선에서 대대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야말로 발품을 풀지 않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 중에서 지금까지 공세를 펴왔던 여러 가지 김건희 씨의 신상 문제, 뭐 이 대학을 어디를 졸업했느니, 뭐 이 교생실습을 했느니 안 했느니 등등 여러 가지 이력과 합격력 관련해서 전부 거의 다 가짜 뉴스인 것으로 월간 조선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 조선에서 이 팩트 체크를 아주 철저히 했어요. 취재해 보니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짜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 이제 들킨 거예요. 그 앞장선 사람들이 뭐 여러 명이지만요, 이 민주당의 이 월간 조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우선 이 도종환 의원이 대학 강의 대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 자, 이거가 있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월간 조선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기관들을 전부 방문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도움도 받고 이래서요, 이 가짜 뉴스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 한 5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지금 SNS 통해서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월간 조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관련 민주당발 가짜 뉴스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도종환 의원이 이 가짜 뉴스를 만들었냐면, 김건희 씨가 대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사 근무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업성적 증명서를 찾아보니까 이 1998년도 1학기에 교육실습 2학점을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근무 경력 허위다, 이것이 가짜 뉴스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 광남중학교에서 미술 교과로 교생 실습 근무한 이력이 없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력이 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98년도 1학기 광남중학교에서
미술교과에 실습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것이 종합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2014년도 국민대 경임교수로 지원할 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전문 석사를 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렇게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학과, 이 학부가 경영학과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만드는 게 뭐냐면 6개월 코스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 경영 전문 석사를 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에 뭐가 명시되어 있냐면요. EMBA는 2년짜리 정규 석사 과정이다. 네, 정규 석사 과정이에요. 2년짜리, 6개월짜리가 아니야. 이래서 이것도 이 김건희 씨가 이 정규 석사 과정을 밟았다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에서도 나와 있고 석사학위 수여 여기 석사학위 증명서에 그러니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가짜뉴스. 2004년도에 서일대에 낸 이력서에 숙명여대 미술대학원 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하지만은 민주당 주장은 숙명여대 미술대학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월간조선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에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냐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 민주당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한마디로 해서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거 가지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윤석열 공격할 데가 없잖아요. 예, 이미 뭐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 할 때 검증,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할 때 검증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요.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결정적 하자, 이재명 정도의 하자가 있다라고 친다면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조국 수사 때부터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만 행사했겠어요? 바로 구속영장 채워서 수갑 채워서 가둬뒀지. 그렇잖아요? 구속영장 못 채운 게 뭡니까? 겨우 징계 가려다가 징계도 실패했잖아요. 왜 못 채웠어요? 결정적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이것을 이름하여 본부장에서 본인, 부인, 이 장모 이렇게 해서 이 말 프레임 거는 거 이거는요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본부장 이 프레임을 걸었지만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부인과 관련해서 제일 큰 게 코마나 컨텐츠의 협찬 대기업 이거 뇌물로 본다. 이거 뭐 찾아낸 거 있어요? 영장 청구했다가 전부 빠꾸 먹었잖아요. 예, 거절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모 요양병원 급여 이거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결국은 지금 2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뒤집어집니다. 1심에서까지는 적당히 넘어갔어. 법정 구속하는데 성공해. 2심에서는 제가 보기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나온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 억울하게 권오수 회장 나머지 이제 피해자들 갖다가 이제 구속시켜 놓고 김건희 거 불화를 하는데 나와야 불죠. 예. 있어야 불 거 아니겠어요. 안 나오니까 결국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대충 1년 6개월 난리치다가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본부장 이 일체가 다 가짜뉴스예요. 이 프레임 공작. 그러니까 이러한 공작을 몰래 해오다가 이번에 말하자면 월간조선의 이런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런 이 가짜 놀이 완전히 들통이 났다. 이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당선시키려는 공작의 일환이에요. 그러나 이재명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피가 잘못돼 있어. 피가 잘못돼 있는데 잘못된 피도 후천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철저한 반성, 그 다음에 철저한 학습, 공부,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 시스템의 존중, 법규의 존중 이런 것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는데 이 피가 워낙 잘못돼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간단한 교정, 절차, 이런 조직, 그 다음에 시스템, 법규 하나도 안 따로.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로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정감사 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아주 그냥 이번에 김혜경 씨 화장실에서 낙상 사고 나가지고 여기 눈통이가 터지고 뭐 구토하고 말이죠. 뭐 등등 실신하고 야 이거 언젠가는 이것도 진상이 밝혀질 거예요. 저도 내막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저분한 사생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도박하고 성매매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최소한도 이재명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재명이 뭐 대단한 겁니까?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아라. 어설픈 정치 공작하지 말아라. 이런 게 다 정치 공작이에요. 이 중에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 보이는 거, 이 박지원이 문제예요. 이런 박지원 잘라내야 돼, 지금이라도. 예. 예, 박지원 같은 사람이 정말 국가정보원에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 말을 못해서 그렇죠. 참 창피할 거예요. 아니, 지금 박영선이가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격리 중에 있는데 박원순이가 페북에 올린 글, 꼰대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왕꼰대가. 이게 할 일입니까? 지금 정치에 개입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가 페북에 올린 글, 정치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좀 누가 검토를 철저히 해서 박지원이 고발 좀 하십시오. 뭐 고발해봐야 현 정권이 나는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은 추적을 해놔야죠. 쌓아놔야죠. 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찾으려면 복잡해지니까 이거 박지원이가 이게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요. 박지원하고 박영선하고 오늘이 남매 관계다.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박지원이하고 조성은이 관계는 또 무슨 관계? 이건 남매 관계도 아니고 뭐 나이가 좀 웬만해야 남매 관계라고 그러지? 예? 왜 이렇게 박지원이 옆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있어갖고 문제가 심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박지원이하고 그다음에 조성은이 그동안에 페북 나눈 글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박지원에도 피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박영선이가 왔는데 왜 거기다가 또 왕꼰대가 해가면서 뭐 환영한다. 아니 지금 박영선이가 자연인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환영하게? 박영선이는요 선대위 무슨 위원장으로 들어와요. 이러니까 이게 정치 개입이 가능한 거예요. 개입 혐의가 있다라고 볼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재명 본론을 먼저 드리겠어요.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는요 지금 대통령이 다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열받을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가 난리 난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차별화가 아니고 문재인 무시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양도세 문제 난리 났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 난리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가지고도 정면 충돌하는 그야말로 차별화 전략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 가지고 국민들이 먹힙니까? 국민들이 이재명한테 한두 번 속습니까? 안 속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문재인 정권 짓밟는 무시하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고 이재명 목소리만 들려요. 오늘 무슨 입장을 내놨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예요. 페북에 아주 논란한 입장을 냈어요. 공시 가격 똑바로 전봇에 검토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제는 뭐 대통령이 다 됐어요. 정부와 민주당은 협의하라.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거예요. 이재명의 정부가 이미 다 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 표 받으려고. 지금 이재명한테는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표밖에 눈에 안 보여. 이런다고 표가 옵니까? 이재명이가 진작에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이재명이가 그래도 명색이 경기지사니에요. 그리고 이미 뭐 5년 전부터 후보로 뛰어 올랐고 그동안에도 계속 이낙연이고 2강 아니면 1강 해왔잖아요. 그럼 그때 공시가격 문제 많다 얘기해야지. 왜 지금 왔고 선거 90일도 안 남았는데 떠들어요? 이러니까 청와대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아니되옵니다 라고 청와대가 밝혔고 그 다음에 또 양도세도 아니되옵니다 밝혔고 그렇잖아요. 전부 청와대가 또 뒤집고 있어요. 그럼 누가 손해보느냐? 우리 국민만 손해봐요. 얼빠지니까 열받아요 더. 자, 그래서 오늘 입장문 뭐라고 내놨느냐?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코스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내느냐? 이 공시가격. 공시가격 때문에 모든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한 80가지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공시가격이 그만큼 중요해요. 68가지. 예. 이 중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 39가지. 이러니까 이 공시가격 하나 고치면은 표가 우수수 오를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안 갑니다. 예. 왜? 이거는 선거표 계산을 한 일시적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와대 딱 이재명이가 들어가는 순간 더 나쁜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 문재인 정권한테 우리가 5년 속았는데 이재명 정권 5년 또 속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 국민이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 고쳐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를 고려해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예. 자, 이 얘기는요, 결국 공시가 현실화 기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수급 탈락 이러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거 공정하지 않다. 왜 이제서 하느냐고요.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 현 민주당은 이념 정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있는 경기도는 어디 미국에 있는 경기도입니까? 이게 얼빠진 얘기, 책임 회피. 야, 기가 막히죠? 국민이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국가 발전, 국민의 정말 복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몰고 갈 정도로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게 이재명의 생각이요. 그래서 국민이 필요한 일, 그리고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유연성, 여기는요 말이 유연성이지 일관성이 없는 거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바로 이 한 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 그 다음에 부동산 전부 이념 지향형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하고는 달리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정부와 민주당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우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예, 그리고 세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하라.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 고려해서 세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정부는요, 지금 내주에 23일 날 이 공시가격을 내년도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급히 12월 말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 그러니 당정은 신속한 협의로 국민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제도 개편에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참 웃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코로나 지원, 정부하고 청와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피해 계층에게만 지원한다. 이거 선별적 지원. 그래서 100만 원씩 준다 이겁니다. 예비비에서 준다는 거예요. 3조 2천억 원의 예비비에서. 그런데 그래서 추경은 편성을 안 해. 근데 이재명이는요. 추경을 최대한도 100조까지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라. 그리고 코로나 지원은요. 이런 재난지원금 방식의 소비 쿠폰으로 지원을 해야지 대출이 아닌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 청와대와 정부에서는요. 정책 안전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아니 되옵니다. 인데 반해서 이재명은 반드시 유예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놓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해서 이 코로나 추경,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여기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시가격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전면적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고 상당히 불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호승 정책실장이 직접 반박을 했어요. 신중하라.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러면서 신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경 편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가 직접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고 재원도단 방안도 제시하라. 후보들이 내년에 정당에 요구하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또 이 박수현 청와대 수석도 이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을 지시했는데 추경 없이 지원한다. 그래서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 고인사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총리까지 나서서 이런 이재명발 반발을 지금 맞받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래서 이 전면전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추미애가 말이죠. 김건희 또 이 저격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 씨가 오빠라고 얘기하고 오마이뉴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청와대 들어가면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겁주고 달래는 태도다 또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떠들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속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매일같이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추미애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추미애 장관, 이 추미애 씨가 바르자면 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 이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결혼 전 일이라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했던 남편 후보가 왜 대리 사과를 하는지 모순이다. 그래서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그리고 국민은 억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 표를 의식한 기획 사과에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최근에 언론에 많이 이제 김건희 씨가 등장해서 한 얘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 언행이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YTN하고 오마이뉴스에 등장한 김건희 씨의 언행을 말실수나 해프닝, 설화로 단순화시키는 건 여성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김건희 씨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김 씨는 뚜렷한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판단 아래에 말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날 김건희 씨가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할 때 오빠라고 하겠다. 청와대 가면 먼저 초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상당히 계산된 발언이다. 그러면서 청와대 권력이 현실화된다는 자신감을 비치며 어르고 달래고 겁주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예. 자, 근데 오빠라고 하겠다. 청와대 가면 이런 거는 김의겸이가 이 오마이뉴스한테 지지한테 들었다면서 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발표하는 바람에 알려졌고요. 이 오마이뉴스 기자 먼저 김건희 씨가 청와대에 밥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먼저 꺼냈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교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미애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비판에만 지금 목이 메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지금 불법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불법 도박 플러스 상습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장기간 동안 해온다다가 이 판돈이 커. 예. 그래서 이게 도박꾼들이 하는 그런 도박 수준도 말이죠. 왜냐면 도박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그냥 돈 내기 그냥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근데 이재명의 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단어가 큰 그야말로 도박꾼들이 하는 수준의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습 도박범이다. 상습 도박을 했다가 아니라요. 상습 도박범이다. 범인.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이를 저격하는 1588자에 이르는 불법 도박 근절 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어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안철수 후보가요, 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뜨지는 않는데, 안철수 후보가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아주, 타임리하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율이 지금 5%에서 많게는 한 10% 가까이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년 선거가 초박빙이 될지 여유 있는 승리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5%가 여금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말이죠. 이 안철수의 말하자면 단일화 티켓 카드를 끝까지 버려서는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말이죠. 이 안철수 후보의 딸이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하고는요, 정반대되는, 실력 발휘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딸 뭡니까? 태국에 갔잖아요. 이유가 어떻든. 사유가 뭡니까? 특혜 지원 의혹 있잖아요. 아들은 누굽니까? 특혜 지원 의혹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안철수 후보의 딸, 당당하게 세계적인 석학 대열에 올라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가장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코로나 연구와 관련해서 NYT에서 보도할 정도가 되면요. 그건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NYT에서 보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직접 게재가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후보가 안철수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아빠 과거에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평가 못 받았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다라고 지금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 오늘 내놓은 이 불법 도박 근절 대책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82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박 한탕주의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 이동호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은 당연히 이동호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온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대책과 관련해서요, 이 안철수 후보는 경찰청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서 구체적 수치까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82조, 올해 3월에서 10월까지 검거된 인원이 3,104명. 이 중에서 말이죠, 와, 놀라운 게 청년이 말이죠, 2030 세대가 66.4%에 도달합니다. 상당합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불법 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켜내겠다. 정부 당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 도박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개인이나 가정인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아들의 치료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도 내놔야 한다.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제도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도 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과 표명만 그쳤어요. 이거를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직격한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이런 이 도박 근절 대책, 이 과학도 출신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과학자로서 이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삼성과 같은 초격차 기업 5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 G5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어제는요, 대전에서 이 대전하면 과학도시잖아요.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 지역의 이런 이 학회들, 그 다음에 연구소들을 쭉 순방을 했어요. 이 과학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법학도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법학도예요. 그리고 뭐 심상정이는 이제 상학도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지금 과학도예요. 자, 이래서 지금 뭐 빅2 제외한 이 군소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한 과학도인데, 이 안철수 후보도, 그러니까 딸이 아마, 제가 그러잖아요, 이재명의 피는 못 쓸 피다, 국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피다. 근데 안철수 후보의 피는요, 양질의 피예요. 부모님이 다 이 과학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또 이 의사와 같은 과학도잖아요. 아주 훌륭한 과학도. 이재명의 아들은 뭡니까? 도박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넓은 의미에서 이 좋은 피,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요,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과거 선거와 달라. 이번에는요, 단순한 흑수저라 해서 흑수저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 흑수저 중에서도 썩어 있는 흑수저가 있고, 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양질의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가난을 딛고 일어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흑수저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 흑수저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흑수저예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 도박 바이러스 제일 큰 게. 그 다음에 이 성매매 바이러스가 있어. 이거 아니되 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얼마나 깨끗해요? 부모 학자잖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 본인이 학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잖아요. 검찰은 범죄와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안철수 질병과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안철수는 바이러스 대구에 맨 먼저 딱 가운 입고 내려가서 봉사활동 했잖아요. 안철수 딸 코로나 세계적인 지금 연구 실적을 내놓고 있잖아요. 피가 다릅니다. 저도 흑수저예요. 저도 충청도 촌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농사지었어요. 평생을. 예. 그러다 제 피도요, 깨끗한 피예요. 도박도 이런 거 아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말단 공무할 피도 못 된다. 이런 사람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걸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철수 이 후보가 어제 대전 지역에 가서 말이죠, 많은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과학 전문가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그 이미지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는데 제고했다. 유성에 있는 한국 원자력 학회, 여기에 가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잘못된 것이다.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한울 3, 4호기를 빨리 건설 재개해야 되고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산소 중립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신기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고,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원전이 필수적이고 안전성 문제를 염려한다면 SMR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요, 또 왜냐면은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여기에서 과학기술정책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이상 확보해서 5개 이상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야 우리가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또 대전에 있는 나노 종합기술원에서 여성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제 아이가 여성 과학자다. 그래서 여성 과학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으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 닿는다. 안철수 박사의 후보의 딸 이름이 안설희인데요. 2018년도 스탠포드에서 이론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현재는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UC 샌디에고에서 로미 이마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 소속돼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물이 뉴욕 타임즈에 실려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했고, 어제 저녁에는요, 충남대 토론 동아리 학생들과 기후위기 해법을 놓고 토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이 과학자로서의 말하자면 위상을 확실하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행보를 가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